노력하지. 그래서 기억을 한번 더듬으면서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전자제로를 듣는 사람은 저기 또 하는 거야. 볼 수 있어. 지금 하나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고체물리를 어떻게든 C를 맞았든 D를 맞았든 A를 맞았든 듣고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고, 아니면은 들으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세요. 첫째, 우리가 전하 임금님이 아니라 전하라는 일렉트릭 차지, 한국말로는 뭐 대가 뭐 그런 뜻이죠. 차지. 일렉트릭 차지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 이제 전하라고 하는 거, 이 전하 거의 별 구별 없이 사람들이 전기라는 말과 통용해서 씁니다. 전기를 띈다, 전화를 띈다, 전기가 통한다. 그런데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모든,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그렇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게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걔네들이 이제 화학 결합을 이루어가지고 비정지를 다결적인데 이루고 있는데, 거기 안에 어떤 질량을 가진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 그래서 전자는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일렉트론을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일렉트론에서 이자를 따고요. 얘가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합니다. 질량을 가진 입자가 가진, 그게 기본 조건인데, 걔가 어떤 성질을 띄어요. 이렇게 플러스 성질을 띌 수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띌 수 있어요. 또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성을 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질량을 가진 입자를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는 이런 거를 일렉트릭 차지. 여러 가지, 뭘 만지면 짜릿하고요, 뭘 하면 이제 불빛이 나고요, 뭐 이건 아니죠. 그래서 빛이 나고요, 뭘 하면은 에너지가, 태양전지에서 에너지가 생산되고요, 어디서 이제 전이 차이가 생기고, 이런 말들이 막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그런 거에 모든 거에 다 근원이요, 얘입니다. 전자라는 게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라는 성질을 띄어요. 마이너스는. 자,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게 있고 플러스를 띄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성을 띄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렇지? 졸지 마. 재미없어. 그렇다고 졸지 마. 졸면은 1번 삐끼삐끼 춤을 앞에 나서 나랑 같이 추아. 2번 원형 턴을 시켜버리거나. 3번 뭐 할까? 3번은 내 새로운 걸 추가하는 뭐냐, 윙에 도파민을 시키고 무방 믹스사 제로를 졸든지 그 앞에 자신 있으면 졸고 앞에 나가서 하든지, 셋 다 내가 원형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건 나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한번 해봐. 또 용자가 나오죠. 자, 마이너스 못 이겨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자만이 아니라 또 마이너스를 띄는 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흔히 얘기하는 NaCl할 때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C 마이너스를 띈다고 했어요. Na 플러스니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서 플러스를 띄고, 얘네도 전하예요. 얘네도 전하예요. 그런데 우리 과목에서 또 하나 관심 가져야 될 건요, 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가 고체 안에 있으면요, 거기 안에서 빈자리가 있어요. 원래 전자가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가 빈자리가 되면은 거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게 흔히 생각하면은, 아니 어떻게 빈자리인데 거기에 질량이 있지? 그렇잖아요. 빈자리잖아요. 근데 빈자리인데 이게 그냥 여기서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 치워가고 빈자리에 질량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거시세계예요. 거시. 근데 그 안에 원자 레벨로 들어가면 이제 미시 세계에서는요, 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과목에서는 자세하지 않겠지만
홀 효과 또는 홀 실험, 홀 측정 같은 걸 해보면요, 요게 있다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얘도 전하고 얘도 전하고 얘도 전하잖아요. 근데 사이즈를 봤을 때 얘네들은 크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질이 막 있고 최외곽에서 하나 잃고 없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뭐니? 거기서 그거 하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도 훨씬 작고요, 얘네들보다. 그리고 사이즈도 훨씬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요, 본 과목에서는 이거. 배터리를 한다 그러면 NaC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 이건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본 과목에서는요, 요것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전하. 그래서 전하라는 새로운 그런 물리량이 있는데요. 물리량이라는 게 있으면은 지금 똑같은 거죠. 예. 물리량이라는 게 있으면은 뭐의 질량이 1kg이다. 뭐의 질량이 10kg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거의 길이가 1.5m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얘도 그 물리량이라는 건요. 그걸 이제 나타낼 때 얼마큼 따라 나타낼 때 뭐가 있어야 돼? 단위가 있어야 돼. 단위. 그쵸? 단위. 그래서 전하량은 단위가 뭐냐면은 쿨롱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쿨롱.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전하량이 뭐냐면요, 이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수마고에 되는 쿨롱이라고 씁니다. 쿨롱. 그렇죠?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 줄이죠. 말 반대로 이제 홀가 이걸 홀이라고 하는 홀. 아 이거 찾아가지고 홀이라고 해요. 홀. HOL. 근데 내가 말했던 홀이 있는데 이런 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게 홀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 이름이야. 홀이 착각하지 마. 이걸 일렉트론 하고 얘를 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홀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1.602 곱하기 10⁻19 쿨롱의 전하량을 드립니다. 플러스 승질을 떼고 있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니거든. 근데 본질이라기보다는 걔네들이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성질이 있고 마이너스 성질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플러스끼리는 어떻게 해요? 청력이 있고요. 이라는 걸 청력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펄시브 포스라고 합니다. 청력, 힙, 포스. 끌어당기는 거는 인력이라고 하는데 인력 끌어당기는 게 인력이라고. 인력은 영어로 어트랙티브 포스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거. 그렇죠? 인력과 청력인데 플러스끼리는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청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전자가 여기 있는데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서는 전자가 일로 갈 일은 없는 거지. 밀어내니까 일로 가는 거야.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가는 거야. 그렇지? 맞아. 반대로 가는 거야. 전자가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일로 가야 되는 거지. 끌려서 가야 되는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갈 일이 없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인력과 청력. 우리 꼭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위는 쿨롱이라는 새로운 단위, 물리학에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단위를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 또 하나 새로운 거는 실리콘이라는 건데요. 실리콘의 밀도라는 걸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시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부피분의 질량. 네. 자, 밀도,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요, 부피분의 가로 세로 높이 1cm면은 이런 큐빅이잖아, 큐빅. 그런 거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냐, 네, 그걸 이제 밀도라고 해요. 단위 부피당의 개수를 우리가 밀도라고 해요. 실리콘의 밀도. 자, 실리콘이라는 거는 우리가 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지? 반도체인데, 반도체 내용을 이제 배울 건데, 암기성? 주기율표 이렇게 보면요, 1쪽, 2쪽, 그룹 1, 2 있고 3, 4, 5, 6, 7, 8이 있는데요. 4쪽에 보면요, 카본, 실리콘, 저메늄, 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리콘은 원자번호가 14번이고요. 지구상에 아주 좀 풍부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실리콘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그 안에 지금 실리콘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애플 이런 데서 다 만든 게 이거예요. 실리콘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그래서 실리콘 반도체 대표적인 건데요. 얘가 결정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글에서 만약에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할까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좀 헷갈려. 근데 이걸로 사실은 이게 같은 이거 얘네들이 같은 건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우리가 금속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이죠? 화면 보이죠? 자 보고 있으면은 엣지에 코너에 여러분들 애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큰데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한 거죠. 이렇게 탁구공이 있어요. 방구공이 있어. 자 그리고 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가 있죠. 면의 가운데 보면은 하나, 또 면의 가운데 보면은 하나, 또 면의 가운데 보면은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면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면의 중심에 있고 코너에 이렇게 있는 걸 이 구조를 우리가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라고 하죠. FCC. FCC 구조에 조금 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돌리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 면이 있고요. 아랫면이 있고요. 지금 제일 앞면이 지금 3개가 하나, 둘, 3개가 맞닿아 있죠. 자, 그런데 아랫면에 페이스 센터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쪽 면에 페이스 센터되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앞면에 하나, 앞면 하나 이거 있죠. 그렇죠? 요 앞면에 하나 있고요. 요 아랫면에 하나 있고요. 요 옆면에 이렇게 하나 있죠. 페이스에. 그쵸? 그 3개를 이으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 코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가 삼각형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어지는 사면체가 만들어져요. 사면체. 그쵸? 사면체. 하나, 둘, 3개 했던 거, 면에 있는 것들에다가 걔네들 삼각형으로 있고, 이쪽 코너에 있는 거를 하면은 삼각형에서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이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좀 빈자리가 생깁니다. 요거는 이제 탁구공 가지고 PCC를 만들어 보면 중간에 이제 빈자리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빈자리에도 똑같은 애톰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말했던 이런 사면체 자리가 이런 거 유니셀 안에 몇 개가 존재할 수가 있죠. 자리가. 이렇게 8개. 하나, 둘, 셋, 넷 밑에 4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위에 4개 있고 8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8개의 이런 사면체 자리가 생기는데 사면체 자리 여기에 8개 중에서 애톰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위에 2개, 아래 2개가 서로 엇갈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8개 자리 중에 4개가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했던 얘랑 그리고 사면체 중간에 들어가는 거랑 전부 다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애톰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리콘의 결정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걔가 실리콘이 아니라 이런 구슬이 카본으로 이루어졌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다 하나씩 들고 결혼하는 다이아몬드예요. 나는 없어. 다이아몬드. 근데 그 자리가 카본이 아니라 실리콘이면 그게 실리콘의 결정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펙티브하게 코너가 8개 있는데 거기는 코너에는 4개, 8개가 주변에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8분의 1씩 있는데 그 코너가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면에 있는 거나 이제 옆에서 반복되면 얘는 여기 절반, 여기 절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한 면에 2분의 1개가 있는데요. 그 면이 6개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3면체 자리라고 하는 게 8개가 있는데 거기에 위에 2개, 아래 4개가 엇갈려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유니셀 안에는 3면체 자리에 애톰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4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엇갈리냐면 이렇게나 이렇게 있지 왜 2개, 위에 2개, 아래 2개 엇갈려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최소화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커져버리잖아. 그래서 구멍 8분의 1 곱하기 8은 2분의 1 곱하기 6은 총 8개의 실리콘 애톰이 저 가로 세로 높이 유니셀 안에는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얘는 유니셀의 길이가 5.43 몇이에요? 단위는? 이거 하나 유니셀의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감 기준으로 써야죠. 유니셀 하나가 제가 단위가 몇이 될 것 같아? 총 얼마큼? 왜 남을 쳐다봐? 5.43 몇? 단위? 길이의 단위? 왜 이거 아니 틀렸어. 나는 틀려. 나는 틀려. 믿지 마. 아무도 못 쳐요. 아 미안합니다. 옹스트롱 맞아. 옹스트롱은 여러분들 A하고 위에 있는데 10의 마이너스 10승을 우리가 옹스트롱. 그러니까 1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잖아요. 나노가 크고 옹스트롱이 커. 나노가 10배 큰 거지. 그래서 이게 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야. 그 격자 상수도 있잖아. 옹스트롱 수준이야. 옹스트롱 맞지? 되게 작아. 자, 그런데 가로세로 높이가 5.43 옹스트롱인. 자, 그래서 실리콘의 밀도는 5.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 3승 하면 이 가로세로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치, 부피. 이 안에 몇 개? 8개가 있어. 자, 근데 관습적으로 보통 우리가 일반 분리나 그런 거 할 때는 MK에 쓰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는 관습적으로 센티미터를 많이 써, 센티미터. 그래서 그러면 5.43 곱하기 10승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몇이야? 불러준대로 쓸게. 센티미터로 환산하시오. 몇이야? 불러. 주죠. 5.4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치라고 하는 게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8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승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되지. 그리고 맞아,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거에 세제곱하고 8 하면. 그래서 요거를 계산 바뀌는 거 줄여주면 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제 뒤집어주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5 곱하기 10에 22승 나와. 10에 22. 개수 퍼 센티미터 3승. 되게 큰 숫자가 나죠. 10에 22승. 10에 22승이라는 숫자. 뭐 10에 22승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을 본다. 워렌 버핏 은퇴한다고 그러지. 워렌 버핏도 저만큼 재산 안 되고 원화로 환산해도 저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가 그냥 실리콘 그 안에 있는 거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 니켈 금속이다 뭐 골드 금속이다 이런 거 보면요, 걔네들도 밀도 보면 10에 20에서 20에서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와요. 단위 가로세로 높이 센티미터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야 그 안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 숫자는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있어야 돼. 자, 요것도 하고 옹스트롱에서 좀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환을 그럴 때도요, 시간 19분 쿨롱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쿨롱에는 마이너스 1쿨롱이나 마이너스 1쿨롱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는가라고 물을 수 있죠. 하나가 1.606과 시간 19분 쿨롱인데 그게 10개 있으면은 마이너스 1.606 곱하기 시간 18승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몇 개가 있으면 이제 1쿨롱이 되는가 뭐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볼 수 있지. 이거 역수치하면 되잖아.
그러면 10의 18승계 하여튼 있어야 돼요. 10의 18승계가 전자가 있어야지 그만큼이 1쿨롱. 그러니까 1쿨롱이라는 숫자도 되게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감이 있어야 돼. 1m 그러면 이제 감이 있잖아. 1쿨롱 그러면은 전자도 몇 개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내가 계산을 하거나 먹었는데 10,000쿨롱이 나왔어. 그러면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된 거야. 10,000쿨롱이라는 숫자가 흔하게 나오시는 숫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랑 해서 65세까지 뭐 계산을 했는데 10에 5 곱하기 10에 19수 원이 나왔다 그래요. 그거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코인 몇 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좀 감이 있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5.43하고 뒤에는 옹스트롱이라는 그 정도 사이즈다. 얘도 실리콘 안에는 고체 안에는 5 곱하기 10에 22세대 정도의 유통이 있다. 그런 감이 좀 있어야 된다. 전위라는 거에 대해서 봅시다. 전위는 영어로 electric potential입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굳이 풀어서 바꿔쓰자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에너지라는 이제 많이 나와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래서 전위. 자, 카톡하지 말고 카톡도 이제 조는 거랑 이제 동급으로 쳐야지. 내가 옆에서 막 카메라 옆에서 춘다 그래. 솔직히 본인이 추는 거 아닌데 쪽팔릴 것 같지. 우리 교수 이제 쪽팔릴 것 같지. 우리 애들이랑 돌아다닐 때 그러고 내가 막 창피해서 다니는 애들이 막 숨어 도망가고 아빠 아닌 척. 자, 전기적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안 들어봤더라도 한 번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와서 여러분들이 대학 물리를 배울 때 위치 에너지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히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공을 하나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탁구공 1000개 들어오게 탁구공이 이렇게 있으면요 탁구공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얘는 들고 있어 내가 잡고 있으면 얘는 탁구공의 속도는 0이지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탁구공 딱 놓으면은 얘가 속도를 가지고 갑자기 속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 빨라져.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가 있었어. 그 벽돌일 수도 있고요, 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걔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속도가 0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0. 근데 내가 놔 아니면 던져 그러면 얘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몇 줄 에너지 단위는 줄이죠. 몇 줄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딱 놓으면은 이게 갑자기 0이었던 데에서 움직이면은 0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에너지가 없는 건데 갑자기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근데 에너지는 여러분들 새로 생기거나 있는 에너지가 변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하고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열각 이법칙 이런 건 아니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거기서 어떤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더 가해지지 않는 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값을 일정하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우리가 보통 EK라고 쓰고요. 위치 에너지는 보통 6 이거야 합이 뭐 일정 또는 뭐 K라고 쓸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놨는데 움직인 건요. 여기 있던 게 위로 변화해 되는 거야. 알지? 예를 들어서 단위를 빼버리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게 U가 100이었고 K가 이게 100이었고 이게 0이었었는데요. 놓으면은 이게 80이 되고요, 20이 되고요, 이거 70이 되고요, 80이 되면서 합은 일정한데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해요. 자, 그렇게
얘가 실제로 딱 봤을 때는 뭐 에너지가 있어 그랬는데 이 안에는 잠재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위치 에너지인데 한글로 표시하면은 위치 에너지인데 영어로는 이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 잠재적인 뜻이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자, 그런데 전자가 만약에 있는데 전자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이온 주가를 있어. 플러스 아니면은 얘가 마이너스 이온 주변에 있어. 그러면 이 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거든. 에너지가 다르거든. 여기서의 에너지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배터리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쪽이랑 이쪽이랑 저쪽에서 에너지가 달라. 그런데 그 전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규 위치 에너지인데 우리가 결국 전자라는 것도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소에서 배터리를 사와서 그냥 뭐 이런 걸 연결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풍기 있잖아, 손풍기.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딱 연결하면 이게 윙 돌아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막 이렇게 돌려준 게 아닌데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가 모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우리가 일을 한 거거든. 일을 했다는 거는 에너지가 있다. 지금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 에너지. 이 안에서는 저런 전하들이 있는데 전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있어. 에너지 값이. 그게 에너지 변환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텐데 걔를 나눠줘. 그러면 뭐냐면은 전하량을 나눠줘. 전하 1쿨롱이 가지고 이렇게 나는 분모에 들어가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전하 1쿨롱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뜻이지. 전하 1쿨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는 뜻이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V라고 쓰고요. 이걸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정기적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쿨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어주면은 위치 에너지 나누기 전하량 하면은 이거의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정기적 위치 에너지 값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그래서 얘는 단위는 에너지 단위 뭡니까? 전화량 단위 뭡니까? 옆에 또 물어봤어. 아니 왜 나 쳐다봐? 물어보지 마. 쿨롱. 그래서 줄포 쿨롱이죠. 전위의 단위는 줄포 쿨롱인데 줄포 쿨롱이라고 쓰면은 수업 시간 졸았구나, 에너지 전자 시간 졸았구나라고 생각해. 얘를 우리가 볼트라고 합니다. 볼트. 얘를 볼트라고 합니다. 볼트. 알지? 우리 배터리 사는데 여기 1.5V짜리다 그러잖아. 1.5짜리 1.5 줄포 쿨롱짜리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사람 있어. 1.5V라고 하잖아요. 줄포 쿨롱이라고 하지 않고 단위 전하랑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볼트라고 합니다. 정답이 위치 에너지. 그렇죠? 자, 전위. 전위에서 할 얘기 다 했나? 자, 4번 잘 줘야 되는데. 펜. 자, 그 다음에 4번 전압에 대해서 배우죠. 자, 전압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내가 2.5V 배터리를 가지고 왔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연결했어요. 좀 이따 배울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 손풍기를 연결했어. 그래서 다 해줘서 상관데 5,5,000 그리고 이렇게 했어. 자, 얘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인데
여기가 우리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가 평평한 데가 마이너스, 튀어나온 데가 플러스라고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1.5V라고 합시다. 이런 게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딱 연결해서 어떻게 뭐 스위치를 킹해가지고 다 연결이 됐어. 그러면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관심 있었던 그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해요. 경로를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전자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더 돌아가요. 그리고 전자가 나와요. 여기를 통과해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전자 입장에서는 딱 연결하면은 이렇게 돌아갔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위 정적 위치 에너지를 따져보자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그냥 일반 그 도선이지 도선 그냥 구리선 있잖아. 구리선을 연결해가지고 모터 연결하고 또 반대쪽 연결해서 어떤 저항이랑 연결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도선인데 참고로 도선에서는요 전위 값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전위 값이 똑같아. 그런데 이런 걸 한번 거치고 나오면 이제 전위 값이 바뀌어. 똑같아. 또 이걸 한번 거치고 나오면 전위 값이 바뀌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전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전자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어. 그래서 또 이렇게 가. 그러면은 전위 정적 위치 에너지 값은요 숫자가 다 똑같다 그랬어. 1번 여기는 이제 2번인데 1번에서 여기 지나서 2번 되면요 그 전위 값이 바뀌어. 2번에서 또 넘어오면 여기 3번 되면요 전위 값이 바뀌어. 자 그러면은 전자 입장에서 정적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곳은 1번, 2번, 3번 어디? 셋 중에 하나야. 1번, 2번, 3번. 유승원 내가 지금 다 왔나? 유승원 그래 잘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 1번, 2번, 3번 정적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데는 정적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데는 대답하고 쉬자. 어디에 제일 높아요? 자 옆에 가연이 어디에 높아? 어디에 제일 높은 것 같아? 1번, 2번, 3번 3번? 좋아. 그럼 이제 바꿔줄게요. 자, 내가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을 놨어. 밑으로 떨어졌어. 1번, 2번, 3번 위치 에너지가 제일 낮은 데는 1번, 2번, 3번 제일 낮은 데는 어디? 3번 제일 높은 데는 1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면서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더 생긴다고 그랬잖아. 처음 시작할 때 나중에 처음이 높아 나중에 높아 전자 1번이 높아 2번이 높아 3번이 높아 1번이 제일 높지. 높은 데서 그냥 놨을 때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알지? 1번이 제일 높고요 2번이 제일 두 번째고 3번이 제일 낮아. 근데 이게 그만 딱 하면 감이 안 잡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여러분들 배터리 1.5V 나타나는 데고 여기는 0V. 알지? 그럼 이렇게 해볼까? 1번, 2번, 3번 위치에서 1번에서는 0V, 2번에서는 뭐 0.8V라고 하죠. 3번에서는 1.5V라고 해요. 그러면은 근데 얘는 이거분의 이거라며. 그렇지? 근데 C는 다 똑같아. 지금 전자. 근데 C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이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U는 몇이야? 이거 음수지. 여기는 0이지. 마이너스 있어도 이게 U가 0이니까 이게 0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0이야. 그럼 어디가 제일 높아? 잠깐만.
아 1번 여기지. 1번이 제일 높죠. 여기가 0 음수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1번 전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중간 헷갈리는 거예요. 좀 더 싸주면 여기 0볼트인데 여기 0볼트인데 거기가 제일 높아. 저 위쪽으로 하면 플러스 1.5볼트거든. 근데 플러스 1.5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 마이너스 분의 6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알지? 자 2시 53분인데요. 잠깐 쉬었다가 3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